언니의 결혼식 날, 부모님은 그 집의 열쇠를 언니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집은 내 미래야, 지은아. 우리 가족의 축복이 담겼어. 그 말에 혼란이 박수로 가득 찼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속으로 피를 토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대출금을 매달 내 월급의 절반을 깎아먹으며 갚아온 건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왜 내가? 왜 항상 나만? 서울의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는 부모님의 작은 식당을 물려받아 겨우 살아가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언니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화려한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했죠. 반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터로 뛰어들어 가족의 기둥이 됐어요. 아버지의 심장병, 어머니의 관절염 모든 걸 짊어진 채로. 그리고 그 집, 강남의 그 작은 빌라. 부모님은 결혼 선물기라며 사셨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로 끊어진 끈이었어요. 언니가 결혼할 때쯤 부모님은 지은이가 바쁘니까 내가 대신 갚아라고 하셨어요. 나는 맹목적으로 따랐죠. 가족이니까. 결혼식 후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 했어요. 이게 공평한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아, 오늘 고마웠어. 지은이 집에 가서 축하 인사나 해줘. 나는 웃으며 네,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주먹을 쥐었어요. 축하. 그 집은 내 피로 지은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신혼의 달콤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남편인 민호가 웃으며 커피를 타주고 언니는 새 가구를 자랑하듯 보여줬어요. 수진아, 이 소파바에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소파 값도 내가 갚은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대화 중에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빠 건강은 어때? 언니가 물었고 나는 아직 약 먹고 계세요? 제가 매달 병원비 내고 있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순간 언니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는 거지? 그 말에 나는 폭발할 뻔했어요. 서로 돕는 거? 언니는 결혼 후에 가족 모임에도 안 나오고 부모님에게 용돈만 요구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매달 대출금을 은행에 입금하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친구들의 결혼식 모든 걸 포기한 채로. 그런데 언니는? 바빠서 나는 한마디로 모든 걸 피했어요. 그날 집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 불공평을 바로잡아야 해. 며칠 후 우연히 부모님의 옛사진첩을 뒤지다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언니가 대학 시절 교통사고를 쳤던 거예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보상금으로 수억이 나왔지만 부모님은 그걸 숨기고 나에게 떠넘겼어요. 지은이가 망칠까봐 내가 대신 관리해 아버지가 속삭이듯 말하셨어요. 그 사고로 언니는 입학금을 포기하고 나는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사고의 대가를 갚아온 거였어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언니의 화려한 삶 뒤에 내 희생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은 내 복수의 불씨가 됐어요. 나는 은행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달 입금한 내 통장 내역, 부모님의 서명 모든 걸 그리고 언니의 결혼식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깊은 피를 요구하는 배신. 시간이 흘러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마케팅 팀장으로서 이제 돈이 조금 여유로워졌죠. 하지만 그 돈은 더 이상 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나는 몰래 변호사를 만났어요. 대출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간이라 어렵죠?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나는 증거를 만들기로 했어요. 언니 집에 다시 갔고 이번에는 녹음기를 챙겼어요. 언니, 그 집 대출은 내가 갚았어. 부모님도 알잖아. 언니는 웃으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물인데.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가족끼리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 파일을 듣고 울었어요. 울음은 분노로 변했어요. 복수의 첫 단계는 은밀했어요. 나는 언니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어요. 언니가 과거의 대학 프로젝트를 표절했다는 소문. 그건 사고 후에 부모님이 돈으로 무마한 거였어요. 소문이 퍼지자 언니는 당황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너 아니야? 왜? 나는 태연이 전니가 항상 나쁜 소문 피해왔잖아.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나를 탓했어요. 내가 왜 그래? 지은이가 불쌍하잖아. 나는 대답 대신 은행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5년 동안 2억 원.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울었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이 가족은 이미 무너졌어요.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나는 커피숍에 앉아 언니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찾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당신 언니가 운전했어요. 하지만 돈으로 입막음 당했죠. 그 말에 나는 떨렸어요. 언니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었어요. 음주 운전이었대요. 부모님은 그걸 숨기기 위해 내 미래를 팔았어요. 대학 진학 꿈. 포기. 좋은 직장. 포기. 모든 게 언니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나는 피해자 가족과 만나기로 했어요. 작은 찻집에서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딸은 아직 재활 중이에요. 당신 부모님 돈으로 치료비 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니에게 이 진실을 직면하게 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복수자야. 의 직장에서의 성공은 이제 무의미했어요. 승진 파티에서 상사가 수진 씨, 가족 자랑스러워하나 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네, 아주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빼들었어요. 언니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표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민호와의 신혼생활도 삐걱거렸어요. 수진아, 도와줘. 너밖에 없어. 언니의 전화에 나는 차갑게 언니가 항상 도와달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내가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언니는 울었어요. 너 나한테 원한 있어. 나는 권한. 그건 사랑이었어. 이제 끝났어 라고 끊었어요.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수진아, 그만해. 가족이 망가져 라고 했어요. 나는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부터예요. 언니 사과하세요. 음주였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건 실수야. 지은이가 후회해 라고 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후회. 그 후회로 내 인생이 사라졌어요. 그날 나는 언니를 직접 만났어요. 강남 카페에서 언니는 마른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린 자매잖아. 나는 테이블에 사고 보고서를 던졌어요. 자매. 이 보고서 봐에 내가 죽일 뻔한 사람들. 부모님은 나한테 그 대가를 떠맡겼어. 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나는 잘 내가 숨긴 거 이제 세상이 알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언니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민호가 알면. 이혼할 거야. 나는 좋아. 대신 집을 팔아. 대출금 돌려줘.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교활함이 스쳤어요. 그게 언니의 본 모습이었어요. 항상 계산적이었죠. 집에 돌아와 나는 민호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고 사진 첨부. 당신 아내의 비밀. 이 다음 날 언니의 전화가 폭발했어요. 너. 민호가 다 알아. 나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라고 했어요. 복수는 점점 깊어졌어요. 나는 언니의 SNS를 해킹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어린 시절 생일이었으니까. 거기서 본 건 충격이었어요. 언니가 민호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던 사진들. 이 결혼도 사기인가? 나는 그 사진을 민호에게 보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부모님은 나를 저주했어요. 내가 괴물이 됐어. 나는 괴물. 여러분이 만든 거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격을 시작했어요. 민호와의 이혼 소송 중 언니는 나를 끌어들였어요. 수진이가 가족을 파탄냈어요. 그녀가 돈을 훔쳤어요. 법정에서 언니의 변호사는 내 통장 내역을 왜곡해 보여줬어요. 피고는 가족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언니가 내 계좌를 조작한 거였어요. 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해 대출금을 돌려준 척 한 기록. 판사가 증거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자 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내 분노를 불태웠어요. 나는 반격으로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제출했어요. 피고의 언니가 음주운전으로 우리 딸을 다치게 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언니는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소송 후 언니는 나를 찾아왔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수진아, 같이 끝내자. 돈 줄게. 집도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함정이에요. 언니는 항상 이렇게 달콤한 미끼를 던졌어요. 좋아.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는 합의서를 썼어요. 언니가 집을 팔고 나에게 3억을 주기로. 서명하며 언니의 손이 떨렸어요. 두려워하나? 그 돈이 입금된 날 나는 자유를 느꼈어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고 직장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전화,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으로 달려가니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는 믿지 않았어요. 연극이었어요. 언니는 기자들을 불러 가족 배신으로 자살하려 했어요. 라는 기사를 만들었어요. 내 이름이 헤드라인에 자매 싸움, 한 명이 무너지다. 여론이 나를 공격했어요. SNS에서 수지는 악마야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직장에서조차 가족 문제로 라는 소문. 나는 고립됐어요. 그때 언니의 진짜 묘애모를 알았어요. 언니는 민호의 돈을 빼돌려 새로운 연인을 만난 거였어요. 그 연인은 우리 회사 상사였어요. 이게 우연인가? 나는 증거를 모았어요. 언니의 이메일, 통화 기록. 상사가 나를 해고하려 했어요. 수진 씨, 개인 사정으로 나는 언니와의 일 때문인가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상사는 당황했지만 부정했어요.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내 연인, 내 상사네. 재미있어. 언니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나처럼 파괴돼봐. 복수는 이제 전쟁이었어요. 나는 상사를 고발했어요. 회사 내 성추행 의혹. 언니가 준 힌트로. 상사는 쫓겨났고 언니의 새로운 삶도 무너졌어요. 언니는 다시 빌었어요. 제발, 그만. 하지만 나는 내가 시작한 거야 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중재하려 했어요. 둘 다 미워. 하지만 용서해. 나는 용서? 그럼 언니의 죄를 인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지은이를 너무 감싸서 그 고백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로 가족인가? 전쟁은 절정에 달했어요. 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TV 생방송 인터뷰. 제 동생이 저를 죽이려 해요. 가족의 비밀을 퍼뜨려요. 화면에 언니의 눈물이 흘렀어요. 시청자들은 수지는 괴물지라고 비난했어요. 나는 집에 틀어박혀 뉴스를 보며 떨었어요. 이게 끝인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언니의 과거를 밝히겠습니다. 음주 운전사고로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아요. 증언자, 사진, 모든 걸 공개했어요. 방송국은 혼란에 빠졌어요. 누가 진실인가 제목이 붙었어요. 여론은 갈라졌어요. 일부는 수진이 정의로운 피해자라고, 다른 일부는 가족 파괴자라고. 언니 집 앞에서 대치했어요. 민호가 돌아와 수진 씨, 당신 탓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당신도 속았잖아. 언니의 연애 봤어? 라고 반박했어요.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족 싸움 그만해.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둘 다 그만 라고 울었어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사고 보고서와 통장 내역이 놓였어요. 언니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나처럼 되으라고 했어요. 나는 나처럼 희생자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웃었어요. 아니, 복수자. 이게 끝나지 않아.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렸어요. 나는 나가서 말했어요. 이건 가족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용서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날 나는 영웅이 됐어요. 아니, 악당이 됐어요.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직장에서 복고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수진 씨, 가족 문제는 사적으로 누군가 속삭였어요. 나는 사적. 이게 공공의 정의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어요.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더 차갑고 더 계산적으로. 언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울증 진단. 나는 방문했어요. 언니, 끝내자. 던니는 끝.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론이 가라앉을 무렵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언니의 메시지, 봐, 수진아. 우리는 혈연이 아니야. 왜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의 비밀, 어머니의 불륜으로 나는 입양하였어요. 언니의 사고 후 부모님은 나를 가족으로 삼아 희생양으로 썼어요. 내가 외부인이니까 지은이를 지켜야 했어. 나는 무너졌어요. 모든 희생이 거짓이었어요. 복수는 헛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언니를 찾아갔어요. 왜 이제야? 언니는 너도 알았으니까. 이제 공평해 라고 했어요. 공평. 이게. 부모님을 대면했어요. 왜 나한테? 아버지는 사랑했어. 내가 강하니까 나는 강함. 이용당한 거잖아. 어머니는 울며 용서해. 하지만 나는 다니. 이제 자유야 라고 했어요.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 집 팔아. 돈은 반반. 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사랑했어. 수진아, 나는 나도. 하지만 배신이 더 컸어. 새로운 도시, 부산으로 이사한 후 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복수의 대가는 컸어요. 친구들 잃고, 직장 바꾸고, 마음의 상처.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언니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상담소를 열었어요. 피해자 돕기 아이러니했어요. 부모님은 편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돌아와, 나는 답장, 이제 각자 길 가요. 언니의 임신. 민호와의 아이. 수진아, 이모가 돼줄래? 나는 웃었어요. 그래. 하지만 조건 없이.